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모임도 많고 이름만 아는 지인들도 줄줄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어느 순간 휴대폰 연락처에 수백 명이 있어도 정작 전화를 걸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중년이 지나면서부터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음이 풀어지죠. 그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우리를 살찌우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또 어떤 관계는 오랜 세월 곁에 두면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젊을 때는 수백 명의 제자와 동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은퇴 후 남은 건 몇 명의 친구와 가족뿐이었다고 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야 진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네.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이면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조용해지고 함께 술잔 기울이던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느냐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어느 순간 외로움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사람들을 만나고 곁에 두면 중년 이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고 외로움과 병약함을 막아주며 나이 들어서도 활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들으시면서 본인 곁에 이미 그런 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꼭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오랜 친구 정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소박한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힘들어 술잔을 부딪히며 눈물을 보일 때도 묵묵히 어깨를 토닥여줬고 또 제가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줬습니다. 그와의 관계 덕분에 인생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장거리 경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달릴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곁에 사람이 함께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특별하거나 거창한 존재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따뜻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함께 웃어주는 눈빛으로도 내 삶을 지탱해줍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풍성하게 만들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 중에서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년 이후에 꼭 만나야 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를 곁들여서 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 이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중년 이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해라는 건 단순히 알아준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실수를 반복할 때도, 그래, 내가 왜 그런지 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제가 아는 은희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죠.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에 정신이 없었고, 은퇴 후에는 손주들 챙기느라 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가족도 바쁘고 친척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그런데 매일 같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죠. 은희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는 곁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누워있을 때 찾아온 건 그 친구뿐이었어.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만으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젊었을 때의 에너지를 잃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옆에서 그래도 넌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목소리 톤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거칠게 툭툭 내뱉는 말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손을 잡았을 때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살아봤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실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멀리하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곁에 나를 흔들어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정호 씨는 늘 새로운 걸 시도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인터넷 강좌를 듣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심지어는 마라톤에도 도전했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안 해봤을 뿐일 때가 많아. 그냥 시작하면 돼. 그때 그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고 웃음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미뤄두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붓을 쥐고 캔버스 위에 색을 얹는 순간 손끝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도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잠든 에너지가 깨어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나도 뭔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움직이면 세상이 다시 넓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건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무게를 안고 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허전함도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나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까지 겹치죠. 이런 때에 필요한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저 나를 크게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최 사장님은 항상 농담을 달고 사는 분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늘 말합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웃음은 더 필요해. 울어도 하루, 웃어도 하루야. 그럼 난 웃는 쪽을 택하지.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웃음의 흔적이라 더 따뜻해 보입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눈이 반짝이고 귀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맴돌고 가슴에서는 갑갑했던 게 풀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은 단순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거운 인생을 함께 견뎌내는 데 필요한 동반자이자 삶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둘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셋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류가 있어야만 중년 이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건강이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 그리고 수명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과 심리적 안정.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수백 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는지를 살펴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이나 명예, 심지어는 건강 관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특히 연구팀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 여부가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나이가 들어 병약해져도 그 관계가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한 2010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이나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계가 없다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둘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과 뇌 건강. 두 번째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팀은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습 활동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배우는 경험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0% 이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 혼자보다는 곁에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언어를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뇌 자극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동료, 압력이 성인 학습 동기를 크게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혼자일 때는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도전도 곁에 누군가가 같이 해보자라고 말해주면 끝까지 이어갈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곁에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셋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과 면역력. 마지막은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2001년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코미디 영상을 보여주고 혈관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단 15분간 웃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영상을 본 그룹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나빠졌죠. 또 일본 오사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웃음 요법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코미디를 보고 웃거나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죠. 몇 달 뒤 참가자들의 면역세포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우울증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웃음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UCLA 연구에서는 웃음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함께 웃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곁에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기분 전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혈관 건강 개선,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증진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건강 자원인 셈입니다. 세 가지 부류가 모였을 때의 시너지 효과. 더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 부류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노인 7,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곁에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 새로운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 웃음을 주는 사람.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르게 충족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8년 이상 길었습니다. 즉, 이해해주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뇌의 젊음을, 웃게 하는 사람은 신체적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취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윤정 씨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활발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은퇴 이후 갑자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도 바쁘고 자식들은 제각각 살기에 정신이 없었죠. 어느 날 그녀는 한밤중에 친구 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울음을 꾹 참고 있었죠. 혜자야, 나 요즘 너무 허전해. 괜히 살아온 게 허무하단 생각만 들어. 윤정 씨의 말에 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아주 단단하게 말했죠. 윤정아, 네가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안다. 나도 그랬거든. 하지만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나한테도, 네 가족한테도. 네가 없어지면 안 돼. 혜자 씨는 그 순간 침대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윤정 씨의 흐느낌, 방 안에 가만히 퍼지는 정적, 그리고 전화기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 씨는 조금씩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무너질 뻔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부산에 사는 성호 씨는 늘 나는 기술자니까 글은 못 써라고 말하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만 일했고 퇴직 후에도 딱히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늘 새로운 걸 배우자고 끌어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글쓰기 모임이 있던데 한번 가보실래요? 책도 읽고 같이 토론도 해요. 성호 씨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눈을 반짝이며 설득하는 모습에 결국 따라갔죠. 모임 첫날, 종이 위에 펜을 잡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종이는 한 줄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후배가 미소 지으며 어깨를 톡 치더군요. 형님,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써봐요. 우리끼린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성호 씨는 용기를 내어 젊은 시절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모임에 나갔고 점점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지역 신문에 짧은 글을 싣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새로운 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후배 덕분에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어. 덕분에 하루가 다시 설레. 그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중년 이후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전북의 작은 마을에 사는 영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말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동수가 찾아왔습니다. 동수 씨는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영호야. 너 얼굴 까맣게 타서 농부인 줄 알았다. 근데 배는 왜 이리 많이 나왔냐? 그 말에 영호 씨는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 씨는 끊임없이 농담을 던졌고 영호 씨는 몇 년 만에 배꼽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였죠.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손에 쥔 막걸리 잔은 덜컹거리며 흔들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사실 난 혼자 살면서 웃을 일이 거의 없었어. 근데 내가 오니까 웃음이 절로 나더라. 웃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밤에도 잠이 잘 오더라. 이처럼 웃게 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내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해해주는 친구 덕분에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성장을 이끄는 후배 덕분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마지막 사람은 웃음을 주는 동무 덕분에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퍼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이해가 마음을 지켜주고 성장의 자극이 뇌를 깨우며 웃음이 몸과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둘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셋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친구나 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중년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며 아이들은 독립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예전만큼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한마디, 한눈짓, 심지어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목소리의 떨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의 따뜻함, 어부 감각이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성장은 삶을 젊게 합니다. 두 번째 부류,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자극을 줍니다. 이제 늙었으니 새로 배우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할 때 곁에서 함께 해보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붓을 쥐고 캔버스 위에 색을 얹는 순간 느껴지는 손끝의 전율, 펜을 잡고 종이를 긁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감촉, 이 작은 경험들이 삶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중년 이후에도 성장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곁에서 함께 도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웃음은 삶의 치유제입니다. 세 번째 부류,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마당에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막걸리 잔이 덜컹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의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 감각적 경험이 마음속 긴장을 녹여줍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자연 치유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모두 있나요? 만약 일부가 부족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 이후는 오히려 사람을 고르고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균형과 안정, 활력,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작은 행동의 힘. 하루에 단 한 통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안부 전하기.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사람에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기.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기. 이 세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눈빛으로 전달되는 위로, 웃음으로 풀어지는 긴장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경주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며 함께 성장하고 웃는 삶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작은 만남 하나, 한마디 따뜻한 말 함께 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중년 이후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내일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곁에 사람을 두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모임도 많고 이름만 아는 지인들도 줄줄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어느 순간 휴대폰 연락처에 수백 명이 있어도 정작 전화를 걸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중년이 지나면서부터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음이 풀어지죠. 그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우리를 살찌우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또 어떤 관계는 오랜 세월 곁에 두면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젊을 때는 수백 명의 제자와 동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은퇴 후 남은 건 몇 명의 친구와 가족뿐이었다고 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야 진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네.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이면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조용해지고 함께 술잔 기울이던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느냐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어느 순간 외로움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사람들을 만나고 곁에 두면 중년 이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고 외로움과 병약함을 막아주며 나이 들어서도 활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들으시면서 본인 곁에 이미 그런 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꼭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오랜 친구 정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소박한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힘들어 술잔을 부딪히며 눈물을 보일 때도 묵묵히 어깨를 토닥여줬고 또 제가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줬습니다. 그와의 관계 덕분에 인생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장거리 경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달릴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곁에 사람이 함께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특별하거나 거창한 존재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따뜻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함께 웃어주는 눈빛으로도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풍성하게 만들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 중에서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년 이후에 꼭 만나야 하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를 곁들여서 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 이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3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중년 이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해라는 건 단순히 알아준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실수를 반복할 때도, 그래, 내가 왜 그런지 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제가 아는 은희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죠.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에 정신이 없었고, 은퇴 후에는 손주들 챙기느라 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가족도 바쁘고 친척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그런데 매일 같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죠. 은희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는 곁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누워있을 때 찾아온 건 그 친구뿐이었어.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만으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젊었을 때의 에너지를 잃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옆에서 그래도 넌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목소리 톤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거칠게 툭툭 내뱉는 말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손을 잡았을 때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살아봤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실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멀리하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곁에 나를 흔들어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정호 씨는 늘 새로운 걸 시도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인터넷 강좌를 듣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심지어는 마라톤에도 도전했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안 해봤을 뿐일 때가 많아. 그냥 시작하면 돼. 그때 그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고 웃음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미뤄두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붓을 쥐고 캔버스 위에 색을 얹는 순간 손끝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도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잠든 에너지가 깨어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나도 뭔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움직이면 세상이 다시 넓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건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무게를 안고 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허전함도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나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까지 겹치죠. 이런 때에 필요한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저 나를 크게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최 사장님은 항상 농담을 달고 사는 분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늘 말합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웃음은 더 필요해. 울어도 하루, 웃어도 하루야. 그럼 난 웃는 쪽을 택하지.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웃음의 흔적이라 더 따뜻해 보입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눈이 반짝이고 귀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맴돌고 가슴에서는 갑갑했던 게 풀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은 단순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거운 인생을 함께 견뎌내는 데 필요한 동반자이자 삶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둘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셋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류가 있어야만 중년 이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건강이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 그리고 수명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과 심리적 안정.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수백 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는지를 살펴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이나 명예, 심지어는 건강 관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특히 연구팀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 여부가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나이가 들어 병약해져도 그 관계가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한 2010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이나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계가 없다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둘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과 뇌 건강. 두 번째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팀은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습 활동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배우는 경험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0% 이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 혼자보다는 곁에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언어를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뇌 자극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동료, 압력이 성인 학습 동기를 크게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혼자일 때는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도전도 곁에 누군가가 같이 해보자라고 말해주면 끝까지 이어갈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곁에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셋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과 면역력. 마지막은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2001년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코미디 영상을 보여주고 혈관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단 15분간 웃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영상을 본 그룹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나빠졌죠. 또 일본 오사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웃음 요법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코미디를 보고 웃거나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죠. 몇 달 뒤 참가자들의 면역세포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우울증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웃음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UCLA 연구에서는 웃음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함께 웃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곁에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기분 전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혈관 건강 개선,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증진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건강 자원인 셈입니다. 세 가지 부류가 모였을 때의 시너지 효과. 더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 부류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노인 7,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곁에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 새로운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 웃음을 주는 사람.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르게 충족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8년 이상 길었습니다. 즉, 이해해주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뇌의 젊음을, 웃게 하는 사람은 신체적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취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윤정 씨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활발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은퇴 이후 갑자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도 바쁘고 자식들은 제각각 살기에 정신이 없었죠. 어느 날 그녀는 한밤중에 친구 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울음을 꾹 참고 있었죠. 혜자야, 나 요즘 너무 허전해.
괜히 살아온 게 허무하단 생각만 들어. 윤정 씨의 말에 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아주 단단하게 말했죠. 윤정아, 네가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안다. 나도 그랬거든. 하지만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나한테도, 네 가족한테도. 네가 없어지면 안 돼. 혜자 씨는 그 순간 침대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윤정 씨의 흐느낌, 방 안에 가만히 퍼지는 정적, 그리고 전화기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 씨는 조금씩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무너질 뻔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부산에 사는 성호 씨는 늘 나는 기술자니까 글은 못 써라고 말하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만 일했고 퇴직 후에도 딱히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늘 새로운 걸 배우자고 끌어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글쓰기 모임이 있던데 한번 가보실래요? 책도 읽고 같이 토론도 해요. 성호 씨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눈을 반짝이며 설득하는 모습에 결국 따라갔죠. 모임 첫날, 종이 위에 펜을 잡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종이는 한 줄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후배가 미소 지으며 어깨를 톡 치더군요. 형님,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써봐요. 우리끼린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성호 씨는 용기를 내어 젊은 시절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모임에 나갔고 점점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지역 신문에 짧은 글을 싣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새로운 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후배 덕분에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어. 덕분에 하루가 다시 설레. 그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중년 이후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전북의 작은 마을에 사는 영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말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동수가 찾아왔습니다. 동수 씨는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영호야. 너 얼굴 까맣게 타서 농부인 줄 알았다. 근데 배는 왜 이리 많이 나왔냐? 그 말에 영호 씨는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 씨는 끊임없이 농담을 던졌고 영호 씨는 몇 년 만에 배꼽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였죠.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손에 쥔 막걸리 잔은 덜컹거리며 흔들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사실 난 혼자 살면서 웃을 일이 거의 없었어. 근데 내가 오니까 웃음이 절로 나더라. 웃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밤에도 잠이 잘 오더라. 이처럼 웃게 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내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해해주는 친구 덕분에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성장을 이끄는 후배 덕분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마지막 사람은 웃음을 주는 동무 덕분에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퍼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이해가 마음을 지켜주고 성장의 자극이 뇌를 깨우며
웃음이 몸과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둘째,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셋째,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친구나 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중년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며 아이들은 독립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예전만큼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한마디, 한눈짓, 심지어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목소리의 떨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의 따뜻함, 어부 감각이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성장은 삶을 젊게 합니다. 두 번째 부류,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자극을 줍니다. 이제 늙었으니 새로 배우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할 때 곁에서 함께 해보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붓을 쥐고 캔버스 위에 색을 얹는 순간 느껴지는 손끝의 전율, 펜을 잡고 종이를 긁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감촉, 이 작은 경험들이 삶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중년 이후에도 성장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곁에서 함께 도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웃음은 삶의 치유제입니다. 세 번째 부류,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마당에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막걸리 잔이 덜컹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의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 감각적 경험이 마음속 긴장을 녹여줍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자연 치유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모두 있나요? 만약 일부가 부족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 이후는 오히려 사람을 고르고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균형과 안정, 활력,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작은 행동의 힘. 하루에 단 한 통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안부 전하기.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사람에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기.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기. 이 세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눈빛으로 전달되는 위로, 웃음으로 풀어지는 긴장,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경주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며 함께 성장하고 웃는 삶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작은 만남 하나, 한마디 따뜻한 말, 함께 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중년 이후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내일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곁에 사람을 두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